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과정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뤘느냐 그거보다는 이루려고 해가는 과정이 얼마나 진지하고 바르고 열심히 자기 최선을 다했느냐.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 소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소리도 같아요. 우리 왜 선생님들이나 또 부모들이 야, 너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그것으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 그 소리는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소리도 같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그것도 이제 문제고.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음이죠, 마음. 생각이라고도 하고 마음. 이제 무슨 우리말로 마음이야, 마음. 생각, 이것은 이제 한문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생각. 깨달음이 생긴다 해서 생각이에요. 그냥 마음이라고 한문으로 쓸 수가 없어요. 무슨 우리말이야, 마음.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건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나는 내가 지금 뭐 이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 한의원을 하면서 뭐 치료도 하고 그러지만 마음 치료도 하고 그러지만 기본은 마음입니다. 엊그저께 환자 한 사람이 왔어요. 나는 이제 그 보험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 사람만 옵니다. 내야 될 사람, 내고라도 치료받을 사람이 와요. 근데 오줌을 못 참는 거야. 또 오줌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노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운전하고 가면서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돼가지고 좀 흔들흔들 그냥 나오고 그런 사람이 많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 이제 잠을 못 자니까 불면증도 생기고, 불면이 아니라 잠을 못 자는 거죠. 잘 수도 있는데 불면은 자지를 못하는 거고, 지금 이런 내가 얘기하는 건 자고 싶고 잘 수는 있는데 못 자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게 어떻게 보면 불행합니까? 그죠? 잘못하면 뛰어가다가 싸고. 그런데 걸어갈 수나 있으면 좋은데 걷지도 못해. 그분은 그 남편이 전화 통화해서 데려왔는데 그런 약점도 있고, 또 하나는 턱과 팔다리를 흔들어.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양방에서는 뭐 도파민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뭐 수전증이 뭐 하는 것 다 흔들린 것. 턱도 안 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도 흔들고 턱도 흔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편은 아내가 오줌똥을 못 참으니까 자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걸 주로 치료해달라고 데려왔지만 가만히 보니까 손도 떨고 턱도 떨고, 오줌 싸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 떨고 턱 떠는 것은 인간적으로 봐서 굉장히 얼마나 고민하고 그러고 있겠습니다. 특히 여자로서 노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거보다 더 급한지도 몰라.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은 이 떠는 건 뭐 10년 전부터 14, 15년 전부터 떨었으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뜸을 잘 뜨고 그러면 괜찮아져요. 기운이 없어서 관리약은 약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기왕이 치료하면서 이 떠는 것을 고쳐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생각지도 않고 왔는데. 그리고 의사들은 전부 도파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아예 포기하고 가지도 않아. 근데 내가 가만히 봤어요. 도파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대부분 양방에서 도파민을 하는 것은 도파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의사들은 전부 그러니까 치료 못 한다는 뜻이야 결론이.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뜻이야. 치료 방법이 없어요. 치료 약물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원인 진짜 도파민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흔든다고 해서 다 도파민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봐서 야 흔드는 것도 예를 들어 팔을 흔드는 것도 팔을 이렇게 이러는데 이것도 이쪽 근육이 문제냐 이쪽 근육이 문제냐가 달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침을 놓는다고 하는 분들은 그냥 흔드는 것에 대한 침만 놔. 원인을 분석해야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길래 이 근육이 위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지멋대로 흐르니까 손가락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런 줄 알고 이쪽에다 먼저 했더니 그러고 나서 손을 잡고 보니까 위에 근육이 아니라 아래 근육이더라고요. 아래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위 근육이 아니고 아래 근육이구나. 턱은 보통 볼 근육이 움직여서 턱이 움직이는 건데 턱을 당기는 게 이 근육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이 근육이 움직이더라고. 이것이 문제더라고. 여기 침을 놓고 이 순간 딱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더라고요. 왜냐면 침을 놓으면 순간적으로 침을 놓고 자극을 주면 센 자극을 주면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강한 자극을 주면 내가 요구하는 자극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하더라고. 계속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싶어서 이제 그걸 바꿨어요. 바꿔서 했더니 정지되는 거야. 이게 한 번에 낯선 건 아니지만 정지돼. 그러니까 내가 치료하는 동안은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본인은 눈 감고 있는데 사모님 손가락 안 움직이시는 거 아시죠? 한번 보시죠. 네. 알아요. 눈 감고 본인이 알지. 이렇게 떠는 거 떨다 안 떠니까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난 토요일 날 두 번째 왔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물었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마 근육을 오랫동안 쓴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 근육을 너무 오래 쓰면은 과부하가 걸려서 이게 또 우리 왜 많이 운동하다 보거나 아니면 배고프거나 그러면 근육이 저절로 떨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젊은 날부터 옛날 우리 다닐 때는 그 여성들이 공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공순이라고 그랬어요. 버스 차장도 오고 여러분은 차장, 공장, 공순이 소리 모를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공장이 처음에 공장들을 져가지고 막 거기 가서 일하고 그때부터 지금 70이면 50년을 계속 미국 와서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제공일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뭐라고 할까? 한계를 넘어버린 거야. 한계를 넘으니까 근육이 떨죠. 근육이 떨고 잡히질 않으니까 의사들은 잡히려고도 안 잡히니까 검사를 해보면 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도파민이 조금 분비되는 게 적은지 몰라도 그렇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도파민도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근육 문제입니다. 50년을 썼으니 이것이 내 그런 소리를 잘해요. 사모님은 조금 여기 있는데 이게 사모님이 아니고 이건 지구에서 살려고 보니까 하느님한테 멘트한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이게 옷입니다. 슈트. 이 슈트를 좋은 슈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잘생겼죠? 좀
생김새가 그렇게 잘생기지 못한 슈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 그래, 내가 미운 게 아니야. 이걸 내가 받아서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밉고 뭐 이쁘고 잘나고 못나고 이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슈트를 잘 관리하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돌아갈 때 됐을 적에 가서 반납을 할까 합니까? 그럼 반납을 받았을 적에 조물주가 잘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 온 사람은 너 깨끗이 잘했네. 아까 그분처럼 그런 사람은 왜 이렇게 험하게 쓰다 왔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환영을 못 받아요. 이걸 내 몸을 내가 지금 살아야 한다고, 물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너무 혹사하고 내 몸을 관리를 잘 못하면서 사는 건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질문이세요. 네. 몸은 혹사 안 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마음은 혹사 안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지. 마음을 이제 그 몸을 혹사해도 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몸은 혹사하는 거 모릅니다. 내가요 즐거운 일을 하면 하나도 안 쉬고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아까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 10분 후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1시간 후에는 몸을 가눌 수가 없어. 내가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건데, 사모님 지금 팔이 흔들리고 오줌이 잘 안 나오고 그러죠? 만약에 사모님의 지갑 속에 10만 불이 들었다. 언제든 내가 쓸 수 있는, 딱 팔도 안 흔들리고 배도 안 고파. 원래 부자는요 밥도 적게 먹어요. 가난한 사람이 항상 배고프고 밥 많이 먹고, 그게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고프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차피 가는 길에 내가 결정해서 한 일이라면 즐겁게 마음을 흡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사는 길이다. 어차피 가는 길에, 여러분도 어차피 하다 보니까 이 학교 이 시간에 와 있잖아요. 왜 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죠.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든지 더 배우기 위해서라든지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어쩔 수 없는 과정에 있다면 있는 이 시간만이라도 만족하지 않고 그냥 지낼 게 아니라 무언가를 자기 그 생각에 그런 걸 위해서 찾고 또 찾는 것을 즐긴다면 훨씬 삶이 즐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돼요. 아이고 내 일이 왜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 일 안 돼. 나는 하면 할수록 잘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100% 예,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을 하면서도 의심을 해. 될까? 될까?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죠. 여러분 요거 생각해 보세요. 야 요새 이것은 좀 미션 같은 얘기지만, 야 자,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저는요 먼저 번에 이 공부 기술 그 강의 제목에 관계없이 요걸 말씀드리려고 설명해서 두 번째입니다. 공부 기술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있고
공부라는 건 이런 공부만이 아니라 사회가 다 공부야. 그렇죠? 또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생깁니다. 자손이. 나는 그랬을 망정 내 자손이 잘 공부해서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러려면 무조건 공부 잘해라 그런 건 아니야. 길을 알려줘야지. 길을. 그게 기술입니다. 그것도. 공부하는 것도 기술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하면 쉽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보고 에이 멍청한 놈 그러지 말고 기술을 가르쳐줘야지. 야 이렇게 해봐.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못 온다고 탓하고 다른 아이하고 비교해서 탓하고. 근데 사람마다 사실은 우리가 천재다 수재다 그런 소리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지금까지는 공부 점수 이런 데다 기준을 뒀어요. 잘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우기 천재들. 그게 외우는 천재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 천재는 맞아. 외우는 천재. 외우기를 잘하면 판사검사 할 수 있고 나쁜 짓도 많이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머리가 잘 트니까. 그 다음에 그건 외우는 건 못하는데 피아노는 잘 치는 사람이 있어. 그럼 피아노 천재예요.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 기타 천재예요. 다른 건 못하는데 세번 잘해. 수학 천재예요. 근데 이 소리는 뭐냐면 자기 자신 또는 자기의 아들, 딸들이 무엇을 잘하는가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그걸 잘하도록 해줘야지. 너는 과학 천재구나. 경제는 몰라도 과학은 잘하니까. 너 과학 천재야. 넌 잘할 수 있어. 큰 인물이 되겠네? 그럼 그 사람 큰 인물이 돼.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소리 많이 또 듣고 자랐어요. 이 자식 하는 게 참 빌어먹게. 너희는 잘 되는가 봐. 헌언의 앞날이. 그런 소리 듣고 자란 사람은 진짜 앞날이 헌하게 살고 있어. 그쪽으로 가요. 나는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이제 시간인데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니까 먼저 왔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부분도 새로 하려고 합니다. 나는 저 이름이 김정언인데 이렇게 쓰는데 이게 UN이니까 언이라고 나는 그러지만 이걸 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전에 그 한국에 있는 형님하고 누님한테 조금 송금을 했어요. 추석 명절 때.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 내 이름이 김정은이하고 똑같다는 거야. 영문으로. 김정은이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시민권자냐? 시민권자다. 시민권자 김정은. 그러면 저쪽 북한 김정은이랑 다르잖아 일단. 그래도 또 조사를 하더라고요. 형님하고가 김성원이니까 이 누구냐? 형님이다.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그 다음에 매형 이름이 들어갔어요. 누나한테. 오광근이라고. 오광근이 누구냐? 그래서 그건 누나하고 남편이다. 왜 돈을 보내느냐? 이렇게까지 문답으로 내가 요새는 그렇게까지 상당히 심하게 검증하더라고요. 요만큼이라도 그쪽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봐. 어쨌든 이름이 똑같은 걸 가지고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괜히 한 20-30분 시간이 더 걸려진 거예요. 내가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좀 나을지도 모르지 그렇지 않았으면 더 조사했는지도 몰라요. 특히
공항에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 상당히 시간 붙잡아 놓고 또 조사하고 이 지금 같은 것도 그래. 어쨌든 그런데 저는 한 25년 전에 여기로 왔어요. 어떤 자원 그때 IMF 때죠. 그때 이제 왔는데 와서 한의학도 하고 내가 원래는 생물을 가르쳤습니다. 생태학을 전공했었는데 여기 와서 그런 여러 가지 식물학을 알고 그런 관계로 한의과대학에서 한 6년 있으면서 또 여기 원래는 6년 있다가 이 학교죠. 원래 처음 설립한 분이 막 최면을 가르쳤어요. 처음 최면 학교예요. 그래서 와서 이것을 한 1년 배웠더니 이렇게 훌륭한 방법 기술이 있구나. 그래서 그 학교를 사임하고 최면학교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근무도 하고 더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년이 돼서 여기서는 마음에 관한 것이라든지 한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내가 이제 지리산, 식집, 전라북도, 자연환경, 한국은 신갈나무숲 이처럼 식물에 관한 책을 썼고 여기 와서는 이제 동의호반, 오행칠이론 이런 한의학, 마인드 컨트롤, 공부기술 이런 공부기술,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은 한국에서 출판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팔고 있고 그런데 이런 서적, 그 다음에 음양오행, 천간지지, 협중변화는 요새는 뭐라고 할까 주역에 관한 그런 것도 가르치고 그런 데 관한 비즈니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 기술 이거지만 이 책은 지금 저기 사무실에 있으니까 하나씩 준비해놓은 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원래 요것은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요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제가 이 박사학위를 하기 전에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공부는 방법이 있는데 가르치는 거 보면 정말로 억지로 가르쳐. 지금도 막 새벽 밤 12시까지 가르치고 오잖아요. 사당 오락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소리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야 그 소리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선생님은 열심히 해놓고 또 4시간밖에 못 자게 12시까지 자율학습 보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아침에 또 오게 하고 진짜 4시간밖에 못 자. 그렇게 하고도 안 되면 야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책임질 질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24시간을 가지고 하니까 20시간을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20시간인데 20시간 이상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라고만 생각하는 그게 꽉 젖어서 그렇지만 하루는 50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0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컴퓨터에 윈도우가 있잖아요. 윈도우 하나 또 열렸잖아요. 이러듯이 지금은 이제 처음 컴퓨터는 그냥 윈도우 하나만 열었지만 지금은 10개도 열어요. 하나는 영화, 하나는 게임, 하나는 작업하는 거 하나. 작업하면서 영화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윈도우를 열듯이 이거라는 커피라는 건 우리 두뇌를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도 윈도우를 열으면 돼요.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열어서 복습을 해요. 복습을 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윈도우를 여는 숫자에 따라서 시간은 많아집니다. 그거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뇌는 그럼 왜 그거하고 그거를 계속 해도 생각을 해도 된다고 하느냐? 우리 머리는요,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를 구별 못해요. 요새 사이코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괜히 총 쏘고 사람 죽이고 누굴 죽이고 싶어. 누구 한국을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뭐 가정부고 나면 그 요새 뭐 많이 그게 휘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헛도르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해. 골똘히 하면? 골똘히 소리는 100% 그 생각만 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중요해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나를 100%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못 믿는 게 나야.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만 있으면 얻을 게 없어. 다. 여러분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못 믿어요. 뭔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되는 거야 라고 해야 하면 되는 거고. 요새 한국 사람 하나를 내가 직접 미국은 안 오고 카톡으로 이제 서로 대면해가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47살입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왜 반편같이 말도 이상하냐고 손도 놓고 걷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70이 훨씬 넘어서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고 의사들도 나이때 뭐 어떻게 해서 얘는 뇌가 죽어서 안 된다고 그런데 아예 그렇게 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나하고 연결이 됐어요. 하수 최면 치료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만나보자고 그래서 카톡으로 만났어요. 만나서 시켜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생각에. 내가 이제 카톡도 서로 말로는 못 알아들어. 그 사람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카톡으로 대화하는데 나보다 더 빠르더라고. 손가락이 나보다 더 빠르다는 건 두뇌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야. 근데 왜 말을 못하냐? 말은 입술과 혀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입술과 혀가 내 말대로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팔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의사가 얘기하고 했다고 그러고 47년 동안 그냥 살아온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황 선생은 차라리 머리가 아주 멍청해서 전응하에서 그렇게 된다면 괜찮아요. 누가 얘기해도 웃고 행복해. 차라리 전응하면 상관없어. 근데 머리는 좋은데 상황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황 선생님 얼마나 힘들었어. 47년을.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많이 안 나온다.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래.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은 나는
머리 좋고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가족까지도. 그래서 이건 고칠 수 있다. 지금 입술하고 혀가 47년 동안 굳어서 말을 안 듣는 거니까 그것이 네 것이 아니야. 네 입술과 너 혀로 만들면 된다. 아마 6개월쯤 걸릴지도 모른다. 걸린다고 생각하고 12월까지 하기로 하고 치료비가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하고 카톡을 했어요. 사실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을 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한 번 치료하는데 1시간 하는데 300불을 받습니다. 미국서는. 얼마, 그러니까 곤란해. 얼마가, 나는 300불을 받는데 얼마를 내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냥 그 돈 없다고 또 안 해주면 그렇잖아. 이걸 하고 싶더라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와 같은 사람을 내가 또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얼마면 할 수 있냐. 그분도 이제 리타이어고 돈이 없으니까 5만 원이면 할 수 있다고. 50불이면 할 수 있다고 그래. 좋습니다. 일주일에 처음엔 3번씩 했어요. 만나서. 저하고는 그동안의 추고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상당히 괜찮아. 빨리 얘기하면 힘들어도 천천히 얘기하면 발음에 전혀 상관없이 녹음한 것도 다 있어요. 상관없이 잘해. 그래서 이제 점점 빠르게 하는 것이 문제고 그런데 어쨌든 12월 말까지 어떻게 보면 4번 그것이 남았습니다. 그 후에는 또 내가 계속 붙잡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이제까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얼마나 또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 생각이 조금 다르겠죠. 이 사람이 혹시 뭐 열심히만 한번 해보려고 그러나? 헛소리 하나? 뭐 비즈니스라는 소린가? 뭐 그렇게도 했겠지. 그래서 이제 쭉 해나오다 보니까 자신감이 점점 들고 최면 치료를 하려고 봐도 내가 그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하니까 더군다나 그 전화로 그래서 치료할 수가 없어. 말을 듣고서 말을 따라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암시도 없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도 이제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뭐 하는 자신감을 가지니까 요새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 자신감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지금 6개월을 잘 해서 새로운 50년을 사느냐 이제까지 50년 산 인생을 그대로 살 것인가는 네가 결정해라. 그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주팔자를 봤더니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내가 그랬어요. 운명적으로 네가 이런 삶을 살도록 돼 있다. 이거 보니까. 그런데 운명이란 건 바꿀 수 있는 거다.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 10명이면 1명이나 바꿀 수 있을까 말까.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있는 찬스를 줘도 본인이 안 바꿔요. 그대로 살더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네가 네 운명을 이렇게 바꾸면 내가 시킨 대로 바꾸면 새로운 사람은 50년을 살 수 있고 못 바꾸면 그냥 이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 선택해라. 그리고 하겠대. 그래서 이름 바꿔라. 이름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다 바꿔라. 그 사람이 이름이 황구영이더라고요. 근데
왜 6개월이에요? 아 6개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이제 대운이 들어있는데 올해까지가 대운 마지막 해요. 내년부터는 나쁜 글자가 들어와. 그래서 올해까지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어차피 힘들어. 또 나하고 만났으니까 그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6개월을 한 거예요. 황보행이더라고서 너 놀림 많이 황선생 놀림 많이 당했지? 그랬대. 뭐라고? 황부라고. 누른이라 이 말이야 걔. 에? 또 황부도 그러지만 구형이니까 여러분 저 뭐야 여로라는 그 연속극 안 봤죠? 우리 어렸을 때 여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국민이 다 봤는데 여로 중에 영구가 있어요. 정말로 뭐라고 할까 좀 반편 그런 그렇게 태어난 사람 그 역할을 무지하게 잘했어. 그래서 그게 저 누구야 코미디언들도 영구 흉내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영구라고 부르거나 황구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놀림을 당해왔어. 그래서 이름도 바꿔라. 너는 황구 개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바꿔라 했더니 미국 이름으로 누구 뭐라고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완전히 바꿨습니다. 황대호. 대호라고 바꿨어. 내가 바꾸라니까 바꾼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바꿨냐면 큰 대자 호랑이 먹었다. 잘 바꿨다. 너는 지금부터 누렁이 개가 아니야. 너는 호랑이야. 그것도 거대한 호랑이. 그래서 내가 준 것이 호변이라고. 호변이라는 암시를 줬어요. 호변, 호랑이로 변한다. 그죠? 호변. 만나면 호변. 헤어질 때도 호변. 무슨 일이 안 돼도 호변. 나는 호랑이야. 나는 호랑이로 변할 거야.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주고 해서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의 초점은 여기 얘기대로 공부를 돕는 기술, 그래서 내 아이 천재로 만들기. 나도 천재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을 몇 가지 그래도 공부니까 옆길로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천재로 만들 수 있냐. 요건 이제 생각이에요. 우리 의식, 생각이, 우리 마음일 생각이라고 하고 또 이걸 의식이라고 그러죠. 같은 얘기입니다. 의식, 생각, 마음 같은 거예요. 이 마음, 생각에는 일반 의식과 잠재 의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의식을 일반 의식. 실제로는 그것 말고도 이 머릿속에 있는 또 다른 의식이 있습니다. 그 잠재 의식인데 사실은 잠재 의식이 90%고 일반 의식은 10%.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하는 건 10%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 일반 의식을 저장하고 뭐는 모든 저 창고는 이 잠재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대화랑 눈빛이랑 표정이랑 걸음걸이는 다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의식으로도 되지만 의식이 10%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적에 운전으로 왔어요. 의식적으로 내가 눈 탁 떠서 오른쪽 틀어야지 이렇게 하고도 왔지만 다른 생각 오늘 여기 오는데 선생님하고 만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은 옆이 무슨 건물을 지나왔는지 몰라. 근데도 운전은 잘했어. 그렇죠. 잠재의식이 그걸 다 보정해서 내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다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할 때는 잠재의식이 다 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곳을 가게 되면 새로운 곳을 가게 되면 이제 그 잠재의식의 경우는 어떤 그런데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면 정신이 번쩍 들죠. 그렇구나. 정신을 놔버리면 어딘지 모르지. 술 먹고 하다가 어디서 쓰러졌어. 이 어딘지 몰라. 기억이 없고 나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긴장하고 무섭고 그렇죠. 그냥 헷갈리고 경험이 그렇게 없으니까. 이 잠재의식은 그거예요. 잠재의식이 어떻게 보면 잠재의식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그렇죠. 그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AI가 잠재의식. 스팸 전화가 많이 와요. 사기치려고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잠재의식은 기억의 어떤 창고다. 그렇게 봤을 적에 AI도 우리 몸의 기억은 무한히 기억할 수 있어요. AI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험이 있어야 그렇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옳은 판단을. 이세돌학은 바둑 그것도 수많은 그 바둑한 그 경험을 거기다 다 넣어주니까 이세돌이도 이겼잖아. 이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AI는 옛날부터 컴퓨터가 AI가 말하자면 간단한 우리 엘리베이터도 간단한 AI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뭐 영화 보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죠.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방법으로 해야 나는 전에 그 박사교육직에 고등학교 선생님 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를 가르치다 보니까 밤에 자율학습도 시켜야 되고 그쵸. 나도 시간이 없어. 그쵸. 공부해야 하는데. 네. 그래서 잠을 나도 3시간, 4시간만 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9시에 들어와서 그냥 밥 먹으면 골아 떨어져서 대개 한 2시쯤이면 일어났어요. 난 새벽에도 일어나.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 평생. 그래서 새벽 2시부터 3, 4, 5, 6, 7.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시간은 나 혼자 시간이야. 가족도 자고 다 자니까. 7시에 샤워하고 아침밥 먹고 출근하면 돼. 그래서 이 5시간을 이용해서 4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박사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매달려서 공부하는데도 될지 말지 하는데 나는 4시간 공부하면서 뭐를 이룰 수 있겠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 그래서 나는 어떤 그걸 세웠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책을 3배만 빨리 읽을 수 있고 그 내용을 얼른 알아차릴 수 있다면 4, 3, 12, 12시간 공부하는 거잖아요. 4시간이지만 12시간을 공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최면을 안 배웠지만 암시를 그렇게 그 원을 하고 그 다음 그걸 훈련을 위해서 무협지를 우연히 봤어요. 있는 건 다 봤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무협지 한 권 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3일씩 일주일씩 읽어. 몇 페이지 읽고 또 읽고. 나는 1시간 쉬는 시간이면 한 권 다 봐요. 내용만 판단을 이렇게 하면 됐지. 그걸 외울 필요는 없잖아. 연습이요.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책을 2배 이상 빨리 읽어요. 아마 2배도 더 빨리 읽을 거예요. 같은 나와 똑같은 노인기름은 3배 이상 내가 빨리 읽어요. 내가 미국 와서 여러분처럼 이제 51살에 왔습니다. 51살에 오고 이제 생태학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와서 보니까 야 이거 설 일도 없고 야 이거 애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랬는데 애들이나 공부를 시키는데 할 일이 다야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취직하다 보니까 한의과 대학 가서 일하는데 한의과 대학에서 학장으로만 써먹는 게 아니라 한의원서 부려먹었어요. 부려먹었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더 좋았어. 일은 많이 했지만 왜 한의원 시키는 일, 잡일, 뭐 약 끓이고 하는 일 그거 하면서 그 학장 임무도 수행하면서 그랬다고요. 1,500불 받고. 근데 처음에는 그런 대로 됐는데 딸아이가 버클리를 들어가게 됐어요. 여기에 USC도 되고 근데 USC는 반절 학비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그때가 7만 불인가? 그럼 3만 5천 불 내야 하잖아 한 달, 1년에. 그것도 내기 힘들지만 1년만 50%고 그 다음부터 다 내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버클리는 그때 2만 5천 불이었어요. 2만 7천 불인가? 아니 2만 2천 불이었어요. 1년에. 그때 당시엔 지금은 더 비싸지만 25년. 그래서 야, 넌 버클리로 가라. 여기서 버클리 멀잖아. 나는 그렇게 고생할지 모르고 대신에 내가 학비는 대주는데 그 다음 용돈 같은 건 네가 어떻게 해봐라. 그리고 보냈어요. 얘가 딸았는데 심지가 굳어서 올라가가지고 좌우간 어떻게 방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그걸 페이먼으로 오니까 22,000불인데 한 달에 이렇게 하니까 얼마를 내고 나서 그냥 2,000불씩 냈어야 돼요. 2,000불씩 한 달에. 근데 내 1,500불을 받고 있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지. 가족이 있고 여기 렌트도 내야 하는데 2,000불이 필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뭐 이쪽 한의과 대학 저쪽 한의과 대학 다니면서 강의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한 1,000불이 모자라. 도저히 방법이 없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어. 시간도 낮에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있는데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 시간이 없는데 남들한테 다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 사람 있는데 얘기했어요. 내가 사실은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고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은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 10시까지 밤 시간인데 그거밖에 없다. 어떻게 쓰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그 아이디어에서 나오더라고요. 학장님 그때는 녹즙 같은 걸 끓여서 배달도 했고 그랬어요. 배달 같은 걸 한번 해보시죠. 새벽에 하는 일. 새벽? 나는 몰랐어요. 이것도. 그래요? 새벽이라면 내가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래요? 새벽이라면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데. 그래서 녹즙 하는 데를 연락해보고 그랬더니 실제로 거기 있는데 다리에서 녹즙 배달하고 그러는데 한 3개월 있다가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3개월하고 말하면 안 되잖아. 배달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든지 오너의 문제가 있든지 있는 거예요. 배달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너 주로 오너의 문제가 있어. 조금 잘못하면 빨리 이 짓을 하는 거야. 야 이것은 그렇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신문 같은 걸 배달을 한번 해보시죠. 새벽에 한다는데 자기도 들은 거예요. 그래 참 그것도 있네. 그러고서 이제 중앙일보하고 한국일보를 연락했더니 중앙일보하고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걸 내가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한 2주일 연습했는데 그만둔다고 그러다가 그만 안 둔다고 그러니까 또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누가 그만둔다고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1,000불을 위해서 그 1,000불 벌어야 하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한 20년을 계속했습니다. 요전에 그만뒀어요. 한 2달 전에. 너무 힘들어서. 옛날에는 한 3시간만 돌려도 한 1,500불 됐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요 신문들을 많이 봐서 뭐 예를 들어서 몇 불억만 안 돌리면 됐는데 지금은 1,500불을 벌기 위해서 7사람이 하던 지역을 혼자 해야 돼. 맞아요. 저기 웨스턴서부터 이제 후보까지 상하에서부터 저쪽 베버리 저쪽 위까지 얼마나 넓습니까? 반절이. 그걸 혼자 다 해야 돼. 7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애들 학교를 됐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금방원에 뭐 학비 융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학생 비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냈어요. 그러듯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나도 힘이 하나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도 아까 얘기했듯이 한의학도 책 쓰고 무슨 책도 쓰고 책이 한 30권쯤 썼어요. 한의학 가르치면서 내가 교재하기 위해서 쓰고 최면학도 가르치면서 교재를 하려고 쓰고 또 주역도 그렇게 뭐 사주팔자 봐주고 주역도 가르치고 뭐 공부하면서 또 그것도 관계론책을 한 5권쯤 쓰고 언제 쓰겠어요? 시간만 있으면 지금도 컴퓨터 앞에서 몰라. 이게 평소에 머릿속에 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도 이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런 것이 그게 되고 시간을 아까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도 빨리 이룰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나는 나의 4시간은 다른 사람은 12시간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방법을 여러분 자손에게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걸 이제 요령을 터득해야 돼요. 배워야죠. 안 배우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는데 공부라는 것은 잠재의식의 기억이 그게 공부인 거예요. 잠재의식에 기억된 거. 그걸 학습이라고 그러죠. 배우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모든 경험은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잠재의식에 기억되는 것이 공부라고 한다면 모든 기억은, 모든 공부는 잠재의식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을 했어. 아무리 많은 것이 저장됐어도 이용하지 못하면 소용없죠. 어떤 사람은 책을 후제 읽었어. 아는 건 많아. 근데 조리 있게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아는 건 있는데 남 앞에서 얘기를 못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순서를 못 잡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리 있게 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어쨌든 저 기억에 저장된 것을 잘 꺼내서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기억에 저장되는 건 다 똑같아요. 다 여러분도 왔다 갔다 할 때 보는 것까지 다 저장돼 있어. 그런데 안 나오잖아. 생각이 안 나잖아. 모르잖아요. 왜 몰라? 이미 다 배웠는데 몰라. 모른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걸 꺼낼 줄 모른다 그 소리예요. 꺼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잠재의식 활용입니다. 그 속에 꺼내려면 후초면 암시 이런 기술을 사용해야 돼요.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든지 학습하는 방법, 복습하는 방법, 속도가 빨리 읽는 방법, 자면서도 공부하는 방법.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하루가 100시간도 될 수 있다. 나는 자면서 나는 지금부터 잔다. 4시간을 잘 건데
깊은 잠을 자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풀리고 힘이 넘친다 라고 생각하고 자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게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자는 동안 오늘 이런 책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다 정리된다. 그래서 내일 이걸 다시 쓰려고 할 적에 정리돼서 잘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쉬는 시간 틈틈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책을 어느 시간에 썼는지 시간이 안 나와요. 근데도 안 썼어. 시간의 왜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험한 것을 내가 1시간 동안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하려면 또 1시간 걸리잖아. 그게 아니야. 1시간 동안 경험이 있으면 그걸 10분에도 할 수 있고 1시간에도 할 수 있고 30분에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치는 어떤 사람이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30분밖에 안 남았어. 2시간 피아노를 가서 쳐야 하는데 30분 동안 연습 다 하지도 못하고 가잖아. 연습 못하네? 왜 못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 뇌는 생각인지 실제인지를 구별 못한다고 그랬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그러니까 잠재의식 최면 속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연주할 것을 20분 동안에 연습한다. 실제로 쉬운 게 아니라 가만히 평소에 쳤기 때문에 그럼 20분 가만히 있어요. 그럼 머릿속에서 연습 다 해요. 실제는 똑같이.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어떤 그 최면을 잘 아는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영화관에 갔어요. 얘 영화를 한 편 봤어. 2시간짜리 영화 보고 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는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최면 속에 들어가게 해서 자, 아까 2시간 동안 영화 본 것을 지금 20분 동안에 다시 본다. 시작.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런 거야. 애가 팔을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깨어난 뒤에 야, 너 아까 팔을 막 움직였는데 그거 왜 그랬어? 팝콘 먹었잖아요. 그래, 이렇게 먹는 것이 2시간을 20분으로 축소하니까 그만큼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가. 운동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자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어. 나는 4시간을 자지만 2시간짜리 공부를 다시 할 수도 있고 4시간짜리 할 수도 있고 10시간짜리를 할 수도 있어요. 하루 동안 한 것을 자는 4시간 동안에 복습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요, 하루가 100시간도 넘을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는 100시간도 넘어. 그래서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나는 잠을 한 4시간밖에 안 잤어요.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낮에 이러고 새벽에 일어나서 7시간 또 이러고 그러니까 밤 한 8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배달하고 조금 자고 또 하루 생활하고 그걸 수십 년을 했다고요. 다른 사람은 대개 8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8시간 있다가 8시간을 자요. 38에 24. 8시간이 진짜 생활하는 거예요. 하루를 8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자는 시간 빼놓고 다 했으니까
20시간을 일을 했잖아요. 그죠? 최소한도 16시간 이상 일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25년 됐는데 다른 사람이 산 50년을 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50년 살 것을 나는 25년 살아낸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건강합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 한 번도 아프다고 빠져본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아파서 죽고 수술도 오고 그러잖아. 오히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25년을 미국 생활 사는 게 아니라 50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산 것이 50년이고 그 다음 책을 쓰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생각하면 몇백 년이 된지도 몰라. 근데 좀 과장스럽지도 몰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왜곡 같은 것을 활용하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지만 내 아들님이 있다. 야 아까 바이올린을 열심히 배우고 왔는데 바이올린 잘 배웠어? 그 다음 날 가서 또 해야 돼. 똑같은 걸. 그냥 1년 내내 같은 걸 해. 그러지 말고 잘 때 이제 최면 속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자면서 너는 바이올린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는 거야. 자 안마가 시작하면 시작해야 돼. 자 잘 자면서 복습도 시작. 그러면 꿈속에서도 자면서 연습하니까 그 이틀을 하는 거 보면 엄청 잘 돼. 스스로가. 다른 사람 2시간 배운 걸 나는 2시간을 더 복습했으니까 더 잘하게 되죠. 그런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겁니다. 부모가 그래야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그냥 왜 공부해라 공부 왜 하냐 그게 아니고 방법을 가르쳐주라. 그게 올바른 부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병치료하고 그런 거 그만두고 학습하는 방법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뭐 최면치료, 마음치료 이게 아니고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공부라 그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 그게 부모로서 그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왜라고 하면 안 돼. 자 1 더하기 1은 2요. 1 더하기 1은 뭐 얼마? 2. 왜입니까? 1도 되고 3도 되고 10도 될 수 있지. 숟가쟁이 나무꼬쟁이 하나 하면 2개지만 밀가루 한 덩어리 탁 합치면 한 덩어리 되네. 탁 합쳐가지고 막 찢었더니 뭐 국수 끓이려고든가 수제비 하려고 찢었더니 수십 개도 되네. 왜 하나만 2개가 돼야 됩니까? 그래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라 그렇게만 가르치면 안 되고 그걸 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새로운 생각을 못 해내는 거야. 성공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것, 남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해낼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길을 빨리 갈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아무렇게 되냐? 연습을 하면 돼요. 그렇게 암시를 하고 해주면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해야 자신이 있어서 여러분 자손에게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어요. 나는 못해도 내 자식들이 잘하길 바라는 게 부모 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시키자. 학습하는 방법은 학습. 요게 이제 우리들이 한 학기 공부할 내용입니다. 참 어떻게 내가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되는가? 필요하죠. 여러분 스스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그 방법도 있지만 오너가 풀지 못하는 걸 내가 풀어내면 봉급도 더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잘릴 때 안 잘리고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예전에 내가 조금 약간 다른 얘기 몰라도 내 아들도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너 혹시 모르니까 이 공부도 좀 해준다 해서 일반적인 최면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LA CT에 근무하고 있는데 대개 공무원들은 머리를 안 쓰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대요. 얘가 이제 그쪽으로 지금 인사과 가니까 자기 할 일인데도 자기가 못 오니까 아들한테 전무하냐 줘서 자기 일 아닌데도 그냥 나한테 의뢰하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받았으니까 이 케이스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비슷한 케이스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했고 이 경우는 이렇게 했고를 다 조사한 뒤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 몇 년 동안 해결 못한 것을 해결해냈다고 좋아하더래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승진하고 잘 돼나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도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못 오는데 이 사람이 했으니까 또 주지. 그러면 이제 싫기는 하겠지만 남이 못 오는 일을 해결한다는 건 크게 뭐가 있는 거야 한 방에. 그래서 너 참 잘한 거다. 네 일이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못 오는 건 그렇게 해서 해결하니까 다른 사람이 혹시 그런 일이 또 올지도 모른다.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 그러듯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습하는 방법. 그래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공부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어차피 공부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기술. 이거 일주일에 하루 1시간, 2시간 와서 공부한다고 공부 뭐 할 거냐? 그러면 안 그렇습니다. 요령만 배우면 그 다음 차 타고 가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책을 열심히 1시간 읽었어. 그 다음에 직장에 갔어. 직장 열심히 무슨 일을 하면서 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딱 나는 이 일을 지금부터 해야 돼. 딱 눈 감고 있다가 자 나는 이 일을 열심히 정확하게 한다. 하는 동안에 어저께 읽었던 책 다시 복습한다. 명령 내리고 나는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복습대로 하는 거지. 왜 그게 안 됩니까? 그 방법을 요령을 알려줘야지. 그 요령을 모르니까 이 일만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놀고 있고 일을 시켜야지. 2개, 3개 창을 열어놓고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근데 선생님 알려줄 수는 있는데 네? 네. 살다 보니까 계기가 없는 사람은 알려줘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떻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 필요라는 게 있는데 필요할 때 배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옛날에 주역에도 그 소리 있는데 성인은 일이 옳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공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대비를 한다. 소인은 일이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일을 합니다. 소인하고 그쵸. 대인의 차이야. 소인 중에서도 그 일이 발생했는데 못 오는 것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못 오는 사람은 소인이야.
그 사람들을 대인으로 서민으로 이런 걸 가르치면 대인이 되는 거지. 방법을 모르니까 아니까. 방법을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려주는데 그것도 본인의 인생 선택이요. 그쵸. 네.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한다. 그쵸.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거. 그건 이제 길이 없어서 못 온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고, 길을 알려줬는데도 안 가면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게 소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소인도 있고 대인도 있어야 돼요. 모두 다 대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기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지.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있어요. 내가 주는 방법을 그대로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 선택이 달려 있어요. 안 쓰면 그대로 그 삶을 사는 거고, 쓰면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아까 그 한국 사람 내가 지금 치료하는 사람한테도 내 말을 듣고 따르면 앞으로 50년은 새로운 50년이 생길 거고, 정상적인 삶을 이루는 50년이고, 안 하면 이제까지 산 삶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 선택해라 그랬어요. 선택은 네 몫이다. 누가 잘 살라고 않겠어. 그러나 그 선택했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왜 그 사람 만나자마자 가자 거자 고교 가나다라 마바사 어자사 카타바야 거너더러 마바사 수백 번을 시켰어요. 그래 혀가 입술이 놀지. 가자 거자 고교 나나나나나나나 한 시간 내내 그거 시켰어요. 그러니까 입술이 좀 돌더라. 나는요, 그 사람한테 600불을, 한 시간에 600불을 받아도 사실은 부족해. 한 시간 내가 싶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변화하는 그것에 목적을 둬서 돈에 별로 신경 안 써. 그 사람은 50불 내기도 힘들어. 그래도 돈을 내야지. 조금을 내도 내야 돼. 안 내고 그냥 하는 건 안 돼요. 자기 힘껏은 내야 돼. 자기 힘껏 낸다고 해서 다 낸 것이 아니야. 10분의 1밖에 안 낸 거잖아. 말하자면. 그래서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1시간씩 소비해 주는 거고, 요새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어쨌든 이 남을 위해서 돈을 받든 안 받든 이렇게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보통 또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공부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원래는 여기 러닝 마인드 컨트롤 그랬는데, 공부하는 마음을 조절한다 그런 뜻이죠. 원래는 이게 이제 최면입니다. 최면이라는 소리를 하면 싫어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니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소리를 쓰는 거야.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뇌세김이나 뭐 다 같은 소리야. 러닝 마인드 컨트롤은 공부하는 기술이요. 가르친다 해서입니다. 창조력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창조하는 걸 알려줘야지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학습 활동은 잠재의식에서 합니다. 왜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냐? 모든 공부는 다 잠재의식.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모든 학습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졸지만 않고 눈만 딱 뜨고 있으면 선생님이 한 소리 다 저장돼요.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다 저장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은 두뇌만큼 그렇게
잠깐만요. 이 새로운 환자라 통화를 해야 돼.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아, 예. 예, 저 혹시 제가 좀 치료 좀 받으시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간을 예약하고 가야 됩니까? 시간 되는 대신 그냥 가면 됩니까? 아니요. 지금은 제가 오전에 바쁘고요. 예, 3시쯤 오실 수 있으세요?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1시에 누가 오시는 분이 있어서 2시나 3시쯤에 오시면 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예, 지금 꼭 약속을 못 하는데 예. 그러세요. 그래서 전화 한 번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이후에는 2시 이후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비즈니스니까 예, 처음으로 전화한 사람이 받았어요. 어쨌든 잠재의식 속에 기억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여기에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AI도 그냥 AI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문화 그런 정보를 다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럼 AI가 왜 20년 전에는 안 나왔냐? 그때도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도 일종의 아주 원시적인 AI야. 1층 누르면 1층에 수도거잖아요. 근데 그건 원시적이라 1층 눌러야 1층에서 수도배. 2층 누르면 2층에서 스탑하죠. 그렇지만 그건 선택이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하죠. 근데 지금 AI는 내가 몇 층 가서 내리면 되지? 그럼 1층입니다. 1층에서 지가 스톱해. 왜? 내가 하는 일을 봤을 적에 그 건물에는 이런 회사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선택은 나는 잊어버렸지만 내가 갈 회사가 여기야. 나는 기억이 없지만 AI는 다 알잖아. 그러니까 시켜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정보를 다 줘야 돼. 정보 안 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좋은 AI냐 아니냐는 것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줬느냐 안 줬느냐 거기에 차이나. AI한테 정보를. 그렇죠. AI가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줘야지. 지금까지 바둑을 둔 정보를 전부 주니까 세계 최고 바둑 기사도 이겨버리잖아요. 전부 입력한 거예요. 수천만 가지를 전부 이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AI는 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1초에 수십만 번 이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낼 수 있는 거죠. 이만큼 정보가 많아졌으니까 그게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잠재의식은 이 잠재의식은 우리 이제 그런 보면 하루에 일하고 피곤하면 자고 그러죠. 피곤하면 자야 돼. 그건 일반의식이 그렇습니다. 일반의식은 피로하기도 하고 잠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야 돼요. 10%는 근데 90% 이 잠재의식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자는 게 없어요. 깨어있어 계속 활동해. 그러니까 나는 자고 있는데도 90%는 활동하고 있어요. 시키는 안 시건 그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기는 들어와 있어. 그렇다면 이걸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게 좋잖아.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서 자면서 나는 자는 동안에 이걸 복습한다 하고 명령하면 그동안 다 하는 거야. 하는 그 실제로 하는 게 24시간 깨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이제 없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초인간적인 어떤 능력도 발휘하고 욕구 실현, 욕구라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실제로
하게 만들고 하는 게 전부 잠재의식에서 하는 일이에요. 잠재의식의 대신에 잠재의식에게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내 잠재의식대로서 나 이거 합격한다. 합격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은 많은 지식 정보를 넣어놓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쳐야지 되는 거지. 공부는 책은 하나도 안 넣고 정보는 없이 가서 나는 합격하고 싶다. 합격될 거야. 되었습니까? 정보가 문제지. 정보가 이제 공부야.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입력시켜야 돼요. 입력시키려면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야죠. 나에 관계없는 것 같지만 이 시간에서도 경청해서 듣고 기왕에 여러분 돈 냈잖아. 잘 들으면 다 정리되어 있어. 그러다가 여러분 그 평소에는 쓸 데가 없는데 딱 쓸 경우에 이게 톡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졸았어. 다른 생각했어. 저장이 안 됐어. 진짜 필요할 때 없으니까 튀어나올 수가 없지. 내가 그 전에 그 중국에서 선생님 교감 교장하려면 연수도 받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여기 어디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근데 시험을 치는데 도저히 뭐 듣지도 않은 게 나왔어. 모르고 왜 이런 걸 냈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강의할 때 내가 졸았더라고요. 졸았어야 생각이 안 나지. 들은 기억도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은 다 없었어. 그 얘기하니까 그때 얘기했대. 그래서 내가 여름이라 그 시간에 졸은 거야. 저런데 입력이 없으니까 안 되지. 전혀 없어요, 여기.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입력을 많이 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욕구 실현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고. 초인적인 능력. 이건 얘기하기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힘이 있냐 하지만 여러분에게 깊은 최면에 들어가게 해서 여자라도 큰 철근을 하나 주고 쉬세요 그러면 눈 하나 깜빡 안고 쉽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삼손이 나중에 건물을 막 밀어가지고 부시잖아요. 엄청난 힘으로.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큰 철근을 쥐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건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 말고도 뭐라고 할까 이게 몸을 좀 가볍게 한다든지 이게 물리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불가사의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축구 선수들 보면 보통 사람 헤딩은 높이도 아닌데 훌쩍 뛰어서 헤딩하는 수도 있고 농구 선수들 엄청나게 점프해서 넣잖아요. 물론 연습에 의해서도 되지만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원래는 오래됐는데 코로나 이전에 1년에 한 6분씩을 최면을 내가 그냥 가르쳤어요. 일주일에 3번씩 해서 1년 반을 가르쳤습니다. 조건은 이제 그냥 가르쳐주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은 뭐냐? 이걸 잘 배워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한 사람씩만 평생
한 사람씩만 살려달라. 그게 나올 조건이다. 그러고 가르쳤습니다. 12명을 했는데 3년 동안 했죠. 6명 한 번, 6명 한 명. 그래서 지금도 12명 카톡에 그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떠나고 한 6명 좀 남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또 전화하는데 미안합니다. 받아봐요. 여보세요? 예, 그럼 예. 2시에쯤 잡아주시려니까. 예, 2시에 오시죠. 예, 2시 돼서 가겠습니다. 예, 예. 나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일단.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이제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냐면 나 혼자 하면 지금 내가 심리 치료를 하고 또 이런 여기처럼 침도 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안 아프게 하고 돈을 받는 거지만 그러면서도 정말로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런데 침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도 말하자면 해줍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사람 위해서. 근데 나 혼자 하면 일생 한 사람밖에 못 살리지만 내가 12사람을 어쨌든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일생에 한 사람씩만 정말로 죽을 사람 살려준다면 나는 13사람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3년을 투자해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희망으로 이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19년도 얘기네. 23년이지만 그때 그냥 모임에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밥만 먹고 얘기하다 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마음치료 전문가니까 여기에 관한 어떤 것을 발표를 누가 하든지 그런 게 좋겠다. 정보를 조금이라도 주고 얻고 그래야지 그냥 남들처럼 술이나 한잔 마시고 그것도 좋지만 그리고 헤어지는 것보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였냐면 우리는 이 최면 치료 전문가 이게 마음 치료 전문가니까 뭔가 만나면 어떤 그런 한번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저쪽 저쪽 저 위에 그래서 모임이 있는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 그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캠프파이어를 한 뒤에 모임을 밤에 해요. 한 뒤에 그 불에다가 큰 돌멩이를 올려놔서 뜨겁게 달궈진 돌멩이를 쭉 깔아놓고 끝날 때 그 위를 슬슬 걸어오는 세리머니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뜨거운 돌멩이를 걸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못 오지. 그러듯이 우리도 뭔가 세리머니를 한번 해보자. 계란판 위를 걸어나가는 그런 세미나를 한번 해보자.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려고 보면 누군가는 시범을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잠재의 시대에 참 최면 암시에 아주 잘 반응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 90살이 넘었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와이프가 12월 달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랬기 때문에 못 오게 됐어요. 못 오게 됐는데 모임은 날짜는 닥쳐오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해야겠네. 그러고서 내 한의원에 계란 6판을 사다가 깔아놓고 나는 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몸이 새털처럼 가볍기 때문에 이 위를 걸을 수 있다.
수없이 도내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되고 난 뒤에 그 올라섰어요. 올라서지고 잘 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 가서 내 시범을 하고 내가 계단에 올라서고 걷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도 이 속에 지금 그때 촬영한 그것이 있는데 실제로 보통 사람 못 걷잖아요. 그랬더니 다들 하는 소리가 선생님은 해도 우리는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는데 왜 여러분이 안 됩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연습하고 하려다가 결국은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모임을 안 했어요. 코로나 때라. 그래서 이제 중단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 뭐 자랑을 하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돼.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능력까지야 아닐지는 몰라도 보통 사람 못 오는 걸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계란 위에 쑥쑥쑥 걸어갈 수 있습니까? 난 할 수 있습니다. 왜?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처음 올라서기가 조금 어려운데 올라서면 슬슬 걷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무조건 올라서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나도 이제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나는 내 몸이 새털처럼 가볍기 때문에 나는 위에 걸을 수 있다 라고 암시를 수없이 해요. 얼마 정도? 그냥 마음이 좋은 뒤에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이 아주 딱 정리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또 잘 안 믿으려고 하고 그것은 이제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최면을 걸어서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최면술, 마음치료술 그게 그런 건데 그 초인적 능력까지야 그러지만 어쨌든 24시간 깨어서 활동하는 우리 잠재의식을 잘 이용하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잠재의식이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습활동 원천, 그러면 어디서 학습활동이 일어나느냐?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잠재의식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잠재의식을 이해해야 돼요. 잠재의식이 어떤 것인지. 잠재의식은 우리가 이제 의식 그러는데 생각이죠. 내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의식하고 잠재의식하고. 일반의식도 나고 잠재의식도 납니다. 근데 그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이 서로 교통을 못해. 보통 때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보통 때는. 특수한 어떤 상황이 되면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 마인드 컨트롤이라 최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 상황이 돼야. 어쨌든 잠재의식은 모든 경험을 기억 저장하는 창고가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에 많은 어떤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꺼내 쓸 수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꺼내서 쓸 수가 있어야지. 꺼내 쓰는 기술이 바로 이제 잠재의식 활용이죠. 최면이라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간단한 기술, 방법, 요령 그걸 사용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잠재의식에 그럼 내가 책을 한 번 읽었다. 한 번 기록된 것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저 전에 한 20년 전에 어떤 목사 한 분이
산길을 운전을 가다가 어떤 추로가 부딪혔어요. 부딪히는 순간 차는 보긴 봤는데 정신도 잃고 뭐 그렇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아주 약도 많이 먹고 치료도 받고 그런데 그 차로 알 수가 없어. 순간이니까. 근데 순간이라도 그 차를 봤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대상으로 최면 속에서 자, 그 당시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돌아가자. 차가 앞에서 오고 있다. 앞에서 딱 봤다. 딱 본 순간 번호판 보았냐니까 보았다고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번호판 글자가 보통 7자잖아요. 그렇죠? 숫자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자 3개 있고 숫자 3개 있고 7자입니다. 7자 중에 4자를 읽었어요. 이게 보는 순간 보긴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잊어버렸다고 생각이 안 나지만 한 번 본 것은 이 속에 있거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클로즈업 시켜서 읽으라. 내 그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때 치료한 것을 말하면 촬영한 것이 그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어요. 교재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틀진 않더라도 그걸 한번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김성진 교통사고, 그죠? 보이죠? 다 이거 이제 교통사고 기억. 이거 하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은 다 동영상이니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이제 또 1시간쯤 자료를 틀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해서. 어쨌든 그렇게 기억해낼 수 있어요.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한 거 지금 다 기억해낼 수 있어요. 천재냐 아니냐는 것은 기억을 해내냐 안 내냐의 차이예요. 기억이 나는 사람은 야 너 머리 좋다. 기억이 안 나면 뭐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 좋다.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또 시험 치면서 그 답을 맞춘다 하는 것도 옛날에 공부했다고 그냥 가서 시험장에 가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험 보기 전에 맞아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옛날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때 기억하고 눈을 뜨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내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내가 최면 공부한 건 아닌데 비슷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이런 책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대개 여러분 가리방이라고 하는 걸 들었나 모르겠네. 원지 거기다가 글자로 쓰여서 기름 묻혀서 밀어요. 그러면 그게 인쇄돼. 그게 그렇게 했어요. 한 40-50년 전에는 이런 활자보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책. 그러니까 뭐 책이 몇 권 안 되지. 살 수도 없고 도서관에 있는 걸 내가 빌려가지고 요약을 해요. 그러면 책 한 권 요약하면 대학 노트 한 권은 됩니다. 20장, 30장 돼요. 공부하면서 그것도 공부를 해. 그러고 나서 시험 칠 때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신을 차리고 해서 사진 찍는다고 합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 서너 번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사진 찍듯이. 그러고 나면 시험을 칠 때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컨닝을
공부한 사람이 컨닝을 하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컨닝 못해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컨닝을 하면 온통 글씨를 다 써야 돼. 근데 공부한 사람은 첫자만 딱딱딱딱 쓰면 돼. 첫자 한 글자만 얘기하면 저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컨닝하는 거예요. 원래 머리 좋은 놈들이 컨닝하는 거지 머리 나쁜 사람은 컨닝 못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컨닝 않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컨닝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내 방법대로는 눈을 감고 어저께 도서관에서 본 그걸 딱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려서 책을 그 노트를 팔랑팔랑 넘길 수가 있어요. 확 넘기면 이렇게 보면 글자가 보여. 그 다음 보여. 그래서 시험지에 딱 시험 이게 그 문제 있으면 딱 보고 나서 그 페이지를 여는 거예요. 한 글자만 생각나면 쭉 나와. 그러니까 쓰죠.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최면하는 우리 공부하는 방법이 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진 찍는다고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록 저장된 것은 지워지거나 왜곡되거나 바꿔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기억해낼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기억이 안 되지만 10년 전치도 우리가 저 마음치료할 적에 누가 우울증 걸렸어. 근데 대개 우울증이나 그 마음의 병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병을 들게 합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병들고 와이프 때문에 내가 병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다른 남자가 나에게 병 안 줘. 알지도 못한 여자가 나에게 뭔 병을 줘요. 아는 사람이 스트레스 주고 마음대로 안 하니까 병이 되지.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병을 얻는 거. 모든 마음의 병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병의 원인이 됩니다. 옛날 기억, 상처받은 어떤 기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뭐 그러거든. 그때 그걸 고치려면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그때 상처받은 그때로 돌아갑시다. 2년 전이 될 수도 있고 10년 전이 될 수도 있고 그때로 돌아가서 자,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말이 줄줄 나와요. 잠재의식이 있으니까. 듣고서 판단해서 그 기억, 나쁜 기억이라면 없애줄 수도 있고 바꿔줄 수도 있고 새로이 어떤 좋은 말을 넣어주기도 하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깨우면은 낫은 거예요. 다 기억의 치료입니다. 기억의 치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잠재의식을 그럼 어느 정도냐? 옛날 걸 다 지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예, 태경 재원사님이 예. 거기서 체면 치료하고 왔는데 한 번 봤는데 얼마야? 일 요정이 1시간 반쯤 걸리는데요. 네. 일 요정에 300불입니다. 되게 비싸. 좀 싸게 안 돼? 그건 2시간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조금 더 값을 내린 게 그래요. 원래 그게 좀 그렇습니다. 효과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300불씩 투자를 하게 하나. 하여튼 알아서요 그냥. 알았습니다. 예. 원래 그 한 번 치료 오는데 원래는 500불을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1000불씩 받습니다. 딱 한 번 하는데 그러냐
마음 병이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을 것 같은 병을 치료하는데 그냥 트지 않고 돼요. 다른 데 병원 가보세요. 배 한 번 가려면 수십만 불 갑니다. 그죠? 이 뭐 선택이요.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또 그런 기술을 배우면 그만큼 자꾸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우리 뇌가 그걸 표현하면 초대형 컴퓨터보다 더 크고 초정밀 컴퓨터보다도 더 큽니다. 이만큼 큰 컴퓨터를 아직 만드는 적이 없고 앞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기계로는. 그 정도 커요. 요새 AI 아무리 커도 우리 여기보다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다는 입력을 하려면 입력은 눈, 코, 귀 이걸 통해서 입력해야 하잖아. 그죠? 지금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근데 AI는 그만큼 시간 안 걸려도 돼요. 요새는 4G, 5G 그래서 순식간에 막 벌크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몸인데 이걸 나누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그것도 더 나누면 분자로, 분자를 더 나누면 원자, 중성자, 전자 나누시죠? 그걸 더 나누면 가장 작은 입자가 광자입니다. 광자. 이건 물질인데 계속 나눠나가면 나중에 뭐가 돼요? 빛이 빛. 우리 성경에 빛의 일꾼들 그러죠? 우리가 원래 빛에서 만들어졌어요. 빛이 모아져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아서 분자 되고 분자가 모여서 물질이 되고 사람이 됐어요. 빛은 파장입니다. 파장. 지금 이건 빛인데 우리가 이게 눈은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가시광선은 뭐 700에서 1200 사이클이 딱 정해져 있죠. 그 이상은 우리가 못 봅니다. 그렇죠? 가시광선만 봐요. 그 바깥광선 못 봐요. 근데 어떤 동물들은 그 바깥도 볼 수가 있어요.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파장이 전파죠. 더 짧으면 초주, 장파, 중파, 뭐 단파 이렇게 막 나가요. 긴 건 장파예요. 사실은 우리가 파장을 느끼는 겁니다. 파장. 그래서 긴 파장은 지구도 파장을 내고 우주도 파장을 내고 나도 파장 내는데 그 파장을 우리가 라디오란 뭐냐? 나의 파장하고 라디오 기계의 파장과 방송국에서 나는 파장을 일치시킨다고 그래요. 동조. 일치시키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방송하는 소리가 라디오에 들려요. 저쪽에서 오는 소리가 여기 들립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나하고 방송국하고 동조할 수 있으면 방송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동조를 못해서 그렇지. 동조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수련 이런 게에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느린 파장의 동조를 하게 되면 지구도 파장을 내고 우주도 파장을 내는데 우주 소리, 지구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봤죠?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건 수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어쨌든 여보세요? Hi, can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 잠재의식, 그러니까 이 기억된 이 잠재의식을 활성화해야, 기억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걸 활성화돼서 그래야 이제 꺼내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암시라는 것입니다. 암시. 암시에 100% 반응을 합니다. 그냥 아까 얘기했죠?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20년 전에 교통사고 났던 그때로 돌아가세요.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앞에 차가 오고 있죠? 예. 부딪히는 순간 앞에 그 번호판을 봤죠? 봤습니다. 자, 크로즈 시키세요. 확 앞으로 크게 확대돼서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보여. 숫자를 읽으세요. 그러니까 암시에 100%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배워서 치료를 하죠. 아까 누구 뭐 심리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얼마냐고 또 물었어요. 얼마냐고 묻는 사람은 안 올 사람이야. 돈은 문제가 없이 이 병을 고쳐주세요. 당신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제대로 오는 사람이야. 돈 묻는 사람은 그게 돈 싼 데 가야 안 고쳐주면 소용없잖아요. 당신 이 고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고쳐질지도 안 고쳐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돈 냅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벌써 그런 사람은 와도 안 돼. 저 사람이면 저 사람은 고친다고 하니까 저 사람한테 받으면 나도 고쳐진다. 나도 믿어야지. 그래서 그냥 대답은 해줬지만 벌써 묻는 스타일이 틀렸어요. 쟤는 이런 내용 때문에 참 고민입니다. 나 고칠 수 있습니까? 그거부터 물어야 돼. 그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준비해야 됩니까?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그때 그 얘기 나와야지. 비용부터 묻는 사람은 침묵을 해요. 침 한 번에 얼마요? 안 올 사람이니까. 뭐 얘기는 해주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자꾸 물으면 대답 안 할 수 없어요.